그리고요, 지금 이 주제 다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다름 아닌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서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가서요. 그 증인은 위증하거나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자리잖아요. 법정 증언이니까. 아니 당사로 모이라는 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만의 지시가 아니었다. 한동훈도 그 당시 한동훈이도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 했다가 당사로 오라고 집결 문자가 왔다. 충격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측에서 뭐 계엄 당일을 왜곡하지 마라 아니다 책에다 써있다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방금 전 페이스북에 한동훈 책 사진을 올렸어요. 난 이 책 다 읽어봤다. 여기 어디에 네가 당사로 소집했다고 문자 보냈다고 한 문장이라도 있냐. 네 책에 그런 거 없다. 있으면 줄 거야 봐라. 이 진실 공방. 결국 추경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자기 혼자만 그 국민의힘 초토화되고 혼자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빈집 털이를 하려고 했던 한동훈의 추악한 모습이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과 이 책 내용 제시로 드러난 것 같은데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이슈 아닙니까? 당내에서? 지금 오늘 오전 사전회의 비공개회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됐는데 최고위원분 중에서 한 분께서 본인이 이것을 기억을 못해서 나는 이 증언을 못했었다. 생각해보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다. 당사로 오라고 했었다. 와,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뒤늦게 이제 아차 떠오른 거네요. 네. 네. 생각을 못했네. 하시면서 이제 이 안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본인이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 이것을 지금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악의적인가 하는 얘기들이 오늘 그 사전회의에도 잠깐 있었습니다. 이게 잠깐 뭐 나왔던 얘기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밝혀진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뜻밖의 안철수 의원 칭찬이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네, 야 이걸 어떻게 기억을 했지? 나도 못했는데 나도 까먹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선서를 하면 판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고지를 합니다. 이 허위 증언일 경우에는 위증죄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서 답변해라.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해줘요. 그 안철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법정에 그것도 다들 관심 갖고 지켜보는 추경호 사건이니까. 그럼요. 정확한 팩트를 증언하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안철수가 자기가 그 기억하는 바에 따른 정확한 진실을 증언했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 것이고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철수라는 사람은요, 일종의 불독 같은 사람이에요. 일단 물면 안 타. 그게 우리하고 생각이 좀 엇나갈 때는 참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혼자서 이 국회 본회의장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동훈 똘마니들까지도 눈치 보면서 안 갈 때도 안철수는 가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일단 꽂히면은 직진. 그 진짜 불독 같은 사람인데 한동훈이 잘못 물렸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랑 정치 성향이 안 맞을 뿐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저랑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둘이 산업 이야기를 하면 한두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왜냐하면 당 내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높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이게 창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둘이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정말로 잘 맞아요. 정치 얘기를 할 때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나가 내가 꽂혔다 정무적인 거에 그럼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진짜로 이게 또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절대 근거 없는 리스크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거 없는 리스크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추경호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고 증언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그건 네. 전혀 아니지.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다. 파팜이 반대말이 뭐죠? 파팜이 파도 미담. 파파괴. 파도 괴담이 나오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평가가 또 재평가가 사실 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은
추경호 시장한테는 굉장한 이 부담으로 남아 있을 그럼요. 건데요. 왜냐하면 영장까지도 한번 이제 청구가 되고 그래서 발부는 안 됐지만 기각이 됐으니까 네, 기각이 그런 됐지만. 정도의 사안인데 사실 어제 안철수의 증언으로 제일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추경호 시장도 어쨌든 대구시장 이제 힘있게 잘 해 나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동훈이가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왔다. 본인에게 그렇죠. 필요한 얘기만 해왔다. 네. 네. 예, 그 점을 안철수가 확실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반한철수 세력에서 이걸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예, 안철수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저는 이걸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증언이라고 보냐면요. 한동훈과 친한계의 전략이 뭐였느냐. 국민의힘의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추경호 시장이 아마 유죄받기를 한동훈은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저는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 돼야 자기만 떳떳한 이 보수의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프레임과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한동훈과 친한계가 그동안 계속 내왔거든요. 그리고 그 주요 근거가 자기는 국회 가서 경험 해제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당사로 모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10시 44분에 본인이 국회로 모이라 하고 국회 들어가는 게 어려워지니까 20분 뒤인 11시 3분에 자기도 당사로 모여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내용을 지책에는 쏙 빼놔요. 그래놓고 책 보라 그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확실한 증언 덕분에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친한계가 아닌 다른 멀쩡한 의원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한동훈과 한동훈계의 음모가 깨진 거다. 안철수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유. 이번에 잘한 안철수 겁니다. 잘한 의원님. 겁니다. 잘하실 때는 항상 칭찬해야 된다. 누구든. 네, 슈퍼챗 또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세상님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가지아님, 그린별님, 김민수가 최고다. 김민수 보스의 아유,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유피님은 이번에 안철수 의원 증언 정말 잘했다라고. 아이, 또 그럼요. 너무 중요한 증언입니다. 슈퍼챗 네.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예를 들면 한동훈과 소위 말하는 장동혁 대표 주변 인물들끼리만 싸우면 언론은 보나마나 그렇죠. 장동혁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막 프레임을 몰아갔습니다. 근데 안철수가 등장해서 한동훈과 지금 붙어버렸어요. 그럼 언론이 안철수 의원을 뭐 친장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당권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장에 가깝죠. 친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프레임 입장에서 언론과 채널에 등에 업고 있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굉장히 난감한 적수가 등장한 것이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한동훈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좁아진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 이게 정치적 언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언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포함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방금 이제 우리 그 장채국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내란 세력 때 내란 옹호 세력 때 내란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으로 프레임을 계속 짜려고 했다라고 네, 보면 그랬었죠. 얼마 전에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반장 세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장 세력들을 다 쳐내려고 한다. 윤리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큰 프레임을 장동혁 대표로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자기가 위축된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레임은 약자가 잡는 프레임이거든요. 너 대 나. 왜냐면 이게 선거할 때도 3등이 1등한테만 시비 걸고 4등이 1등한테만 시비 거는 건데 너 대 나 1대1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보다 위에 있구나 하는 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한동훈 이 똘마니들 할머니 똘마니들이 거의 지금 뭐 뉴스가 없어요. 네, 뭐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네. 사실은 다들 쫄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그럼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것들이 한 행위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입으로는 다시 가처분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떠들어대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쫄았어요. 그래서 대가리 팍 숙이고 있는 상태고, 이제 반면에 그나마 좀 아직도 좀 깔짝깔짝 하는 게 그 대머리인지 대미래인지 하는 거긴데, 거기도 이미 완전히 풀이 꺾였어요. 저것들이 그 상투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할 때 쓰던 그 몇 가지 수법이 있잖아요. 네. 우청 열어가지고서 그렇죠. 집단 공격하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또 일제히 다 하고. 근데 지금 요즘 거의 그런 일도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벌 언론들이나 올드 미디어들이 보기에도 이게 뉴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 족벌 언론들이 이미 게임 끝나서 자기들이 보기에 더 이상 말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은 저기 한 줄짜리 기사로도 안 내줘요. 그렇죠. 네. 이미 그렇게 취급받아 버렸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꾸물꾸물하던 윤리가 갑자기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예정된 징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치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되, 일단 칼을 빼들었다면 속전속결 과단성 있게 징계하고 다음 국면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남부지법의 정치판사 권성수 판사가 네. 답안지를 줬어요. 그 김종혁, 배현진 가처분 받아준 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네. 그 가처분을 받아준 이유가 답안지잖아요. 그걸 보고 꼼꼼히 분석해서 이래서 인용을 했어? 그럼 우리 이거는 다 피해 줄게. 그렇게 그 답안지대로 보고 이제는 정말 가처분을 인용해 줄 수 없게끔 꼼꼼하게, 신속하지만 꼼꼼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답지도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제가 방금 휴대폰 잠깐 봤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못 찾겠네요. 이 주제가 나오면 혹시라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예. 민주당이 똑같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당장 그냥- 이번에 김관영이 도왔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네. 얄짤 없었더라고요. 예. 얄짤 없이 이거는 그냥 제명이었더라.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PD님 혹시 기사 찾으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해당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혁신당 소속의 또 정치인 한 명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가 아니에요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만약에 우리 당 후보가 있는 지역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이거 최고 수위 징계 받았겠는데요. 이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인 시각에서도 그런 것이다. 이거.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 정당법 체계에서 보면 정당 중심으로 정치 발전을 기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당이 정치 활동의 주체고, 정당을 발전시켜서 정당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정치를 선진화시켜 간다는 게 헌법적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고지원금이라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후보라도 정당의 후보는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이른바 무소속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활동에도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적 선언이, 정당 중심의 활동이 선언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다른 당이나 또는 무소속을 도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 헌법적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는 정당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요. 우리 헌법적 그 논리 속에서 보면 당연히 세비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당헌 당규상 있는 해당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정당 중심 정치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실시간 10,000명이 넘어섰네요. 와. 이 오후 시간대에 실시간 10,000명. 김민수 세네.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맨날 저 때문에 아니야. 나는 맨날 나와도 8,000명, 9,000명이 고작이야. 아유, 우리 박사님하고 워낙 우리 장해찬 최고하고 제가 사실은 이 멸콩 TV는 성장 과정을 저도 꽤 알기 때문에 올해 나와서 같이 했었잖아요. 올해. 네, 우리 장해찬 최고가 얼마나 또 예를 쓰는지 그리고 또 고성국 박사님이야 뭐 말할 나위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요. 진짜 이번에 이 우리 입틀막법의 첫 희생자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사실은 그 정도로 우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 지난 8년 동안 봤지만 제가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고성국 박사님이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고 방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성국 박사님도 저랑 방송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누군가를 공격할 거면 날 먼저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건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다. 괜히 다른 애꿎은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나하고 붙읍시다.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안규백 장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좀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안규백 장관이 탈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방위들한테는 그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복귀 미귀인가? 뭐 그런 게 예,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네. 다 탈영으로 보죠. 예.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안규백 장관은 그 전까지 입장이 뭐였냐면 행정상의 착오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병적 기록서도 안 냈죠. 그리고 행정착오라면 이거 그냥 본인이 거기에 수장 아닙니까? 당장 그냥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거 좀 기록 정정해달라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그냥 싹 씻기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요. 퇴임 후에 기록을 정정 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임기는 다 채우고 나중에 기록 쓱 정정해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그냥 못한다는 얘기랑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이 이슈가 된 것은 안규백 장관 청문회 때 이미 질의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안규백 장관에게 군 복무 기간 관련해서 왜냐하면 16개월만 하면 되는데 22개월인가 복무를 했어요. 그래 너무 이상하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한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의혹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의혹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규백의 답변이 그때 청문회 때 답변이 진실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관 청문회는 진실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시에 자기 입으로 말할 때 혹은 제공할 시에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위증이 되면은 사실 장관직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안규백 그러면은 장관은 도대체 22개월 그러니까 자기의 군 복무 기간보다 한 7개월 정도 복무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어떻게 행정착오로 그런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맥락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중에 무슨 해결을 할 것처럼 자기 복무가 끝나면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면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지금 할 문제지 저게 어떻게 나중에 끝날 문제입니까? 지금 해명을 하시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의혹이 남아있는 사안에서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장 대표님 며칠 전에 어제가요? 광주 내려갔었잖아요. 광주 경찰청 야당 대표도 안 만나는 경찰들 그리고 우리 우리 보좌관 목덜미 잡고 폭행한 경찰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까 믿지도 못하겠지만 여하튼 수사사항은 분명하고 안규백 장관은 사실은 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는데 거짓말한 게 뻔할 것이고 이게 무슨 수사의 혐의가 나와야 책임집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미필적이든 고의든 간에 책임지고 물러나셔야죠. 방위 장관 지겹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군이다라고 하면 이제 군의 어떤 절도와 어떤 절도의 모습과 기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기상을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보셨어요? 이렇게 경례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인사하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 한 번만 해도 그냥 제발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진짜 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발 내려와 주세요라고 국민들이 사정사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진 거고. 그리고 근데 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분이 국회 중국 무슨 의원 협회 부회장을 하셨더라고요. 중국? 예, 그 의원들 차이나? 그 중국 경제 무슨 네. 그 협회. 그래서 진짜 또 이것도 친중 인사 아닌가? 음. 친중에 중국하고 아무래도 의원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중국 사업가들 뭐 금융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친중 인사인데다가 그게 국방장관을 하는데 방위밖에 안 나왔어. 이거 아유, 국방부 장관을 시키려면 병장은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할까요, 도대체? 만기 전역 정도는 해줘야. 그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뭘 알아서 경매 거수도 잘 못하는 장관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네, 제가 보니까 보통의 14개월보다 일단 8개월이 더 길게 이제 22개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의혹의 발단이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이 8개월 더 살게 있다간 이 8개월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 야당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탈영을 7개월 했기 때문에 영창에 1개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총 8개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 그 7개월 학교 다녔다 대학 복학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행정상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야, 너 그때 보니까 뭐 3주 정도 군복무 덜 했더라? 너 그때 뭐 조사받았다면서 너희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3주만 더 복역해라. 이래가지고 3주 더 살았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3주인지 뭐 4주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3주간 조사를 받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군 생활 당시에 모친이 이분이 되게 부잣집 아들이래요. 근데 모친이 그 부대원들한테 점심 사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3주 동안 조사를 받아서 그 3주를 더 군대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수많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안규백의 이 발언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거기 부대원들 불러다가 점심 사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3주 동안 조사받습니까?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 병적 증명서 제출만 하시면 된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병역 기록 증명서나 병적 증명서 같은 것들이 떼기 어려운 그런 서류가 아니에요. 저도 출마할 때 저 군 미필인가? 그렇게 표현하죠. 군대 안 가도 되는 여자. 그러면요 남편 거 떼오라고 하면 그거 되게 쉽게 떼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살면서 군복무를 7개월 더 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나 진짜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우리 남자들 군대 이야기 밥 먹듯이 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댓글에 한번 써봐주세요. 누구 7개월 복무 더 하신 분. 그게 가만히 누가 그걸 두고 봅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근데 그걸 무슨 점심을 사줘서 7개월을 더 다녔다? 야, 진짜 황당한 변명입니다, 이거는. 저녁에 술 한잔 사주면 이제 7개월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저분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셔야지. 지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서 장관직 하루 이틀도 하는 것도 더 하는 것도 아까워요. 바로 사임하시고 내려오십시오. 근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안규백 장관직 물러나면 이거 기록 정정 청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직 장관 신분은 아니더라도 전직 장관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인의 어떤 기록을 말소하거나 수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기록이 뭔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정 청구가 되는 사안이면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왜 그동안 안 했느냐. 그러니까 출마를 계속 했잖아요. 안규백이 4선이잖아요. 초선이 아니에요. 네. 4선이에요. 거의 20년 동안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당이 사악한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눈 돌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지금 특검도 보십시오. 특검 야단 특검 받아야죠 바로. 근데 자꾸 해줄 것처럼 하면서 딴 이슈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하고 계속 눈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 안규백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하는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런 정당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들의 그냥 좋은 권력을 좀 더 누리거나 국민들 눈 돌리게 하거나 현혹시키면서 국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는 정당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안규백 탈영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인사권자는요. 그렇죠. 관련 자료를 다 봐요. 맞아요. 병적 증명서를 대통령한테 내는 조난 자료에 숨길 수는 없어요. 저희도 여당일 때 일을 해보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정보 수집을 쫙 하는데 그걸 조난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안규백 관련된 조난 자료가 이재명한테 올라갑니다. 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탈영 의혹, 뭐 왜 이 사람은 7개월 늦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이재명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도 임명했으면 안규백 혼자 사퇴하고 책임질 일이 아니라 이 정권이 붕괴돼야 마땅한 일인 겁니다. 장희찬 맞아요. 최고가 정말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재명 인사의 심각한 문제는 정동영 보십시오. 맨날 어디에 핵무기 핵 개발하고 있는지를 우리 그 보안 정보를 바로바로 유출시켜가지고 북한이 알 수 있도록 소통하질 않네. 이게 우리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 인들하고 계속 교류하다 안규백 같은 장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중국산 무기 살지 모르겠어요. 조만간에 한국 안보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사람 2명이 꿍꿍짜기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 지금 미국은 쿠팡 이슈로 계속 들이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쿠팡 이슈일까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장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 흔들고 나라 파탄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이거 진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맞습니다. 그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정찰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군에 거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습니다. 물론 장비도 뭐 장비지만 이것을 해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실전 능력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서 미군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쩌면 거의 공짜스럽게 그냥 받아다 당연하죠. 쓰고 있었던 예, 건데 이게 끊어진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위성 정찰기를 미군이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북한을. 그래서 보면서 공유해주는 정보를 신뢰가 이제 상실돼서 공유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돈 주고 산대요. 그럼 수천억이 나가겠죠. 그게 싼 정보가 아닙니다. 정찰기를, 우주에 정찰기를 돌리는데 그게 싼 정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시시각각 분단위로 봐야 돼요. 북한에. 아니면 핵무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1시간에 한 번씩 찍을까요? 그럼 24시간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게 비행기 타도 비싼데 요즘은. 그러면 이 수천억의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그 돈 갖다가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고 서민들 삶 도와줘야지 예산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저가 만약에 그런 정보 제공 업체다. 그럼 예를 들어 북한이나 중국에서 돈 5배 줄 테니까 한국군이 무슨 정보를 요구하는지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얘네들은 돈도 안 주고 그냥 정동영 장관 그냥 알아서 알려주니까 돈도 심지어 안 줘도 돼요. 그냥 바로 그냥 야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이 정보 있거든.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몰려주면 스파이가 되니까 내가 그냥 국회 가서 이야기할게. 들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진짜. 나라 말아먹고 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 정권은. 참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런 안규백이 방위에 의해서 탈영 의혹까지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무리한 육사, 공사, 해사의 졸속 통합. 이건 육사뿐만이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재학생들 총동문회도 다 반대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졸속 추진 등등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인물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애초에 불가했던 걸 억지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문제 그리고 의혹을 낳고 있다면 이런 인사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국정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이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김용범 정책실장도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했습니까? 근데 이분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안규백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정동영 경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경질하지 않는 것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발상이 되게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게 안규백이 정말 방위 출신이 정확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해사, 공사, 육사 공부하는 과목이 얼마나 다를까요? 맞아요. 해군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이랑 땅에서 전차포를 쏘는 거랑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파일럿들이
그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움직여가지고 포격을 하는 것이랑 아래에서 탱크 움직여서 같겠습니까? 그거를 합쳐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는 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플루트 부는 애를 바이올린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냥 단지 악기라 그래서 똑같다. 그냥 똑같이 배워. 근데 플루트 배우는 애가 바이올린 들고 배우면 뭐 플루트를 어떻게 배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발상으로 지금 합쳐가지고 그냥 공부시키겠다는데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 안보 이제 북한한테 그냥 넘기자. 중국한테 넘기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국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비유를 참 잘 들어주셨는데 악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케스트라 합주를 할 때 그 전에 개개별 악기별로 따로 연습을 한 다음에 전문가가 된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해공 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하나가 이제 전문성을 먼저 갖춘 다음에 모여가지고 합동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너무 당연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합친다고 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고 기괴하다 뭐 이런 얘기 뭐 기괴하다는 단어 우리가 다른 데 많이 쓰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 좀 갖고 올게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슨 최상병 사고 가지고 뭐 조사하던데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육군, 공군, 해군 전체를 그냥 괴멸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꼭 무슨 사람이 죽어야 문제가 됩니까? 이거는 수천 명, 수만 명 우리 군인들 전체 기강의 문제고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런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적극 나서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군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은 게요. 육해공을 다 전력을 모아 놓으면요. 이게 예전부터 분산시켜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전문가분한테 들었는데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을 모아놓으면은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다 흩어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뭐 예전 이런 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전문성을 위해서 흩어놓은 건데 이거를 갑자기 합친다고 하면 군 조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과연 이게 과연 이 정부를 위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안규백 논란까지도 쭉 짚어보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까지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방금 미우미우미우미님, 골드4790님, 오로라 공주님, 토마드 레이스님, 토마드 페이스님, 또 이젠 안녕님, 연두님, QWLSZN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슈퍼챗 오늘 보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에 대한 응원이 많은데 이 당원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는 느끼고 계시죠? 엄청 느낍니다. 사실 당원들 응원 없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너무 사실 힘들 땐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죠. 이게 정신적으로. 온 언론한테 공격 당해보면 그 스트레스는 사실 안 당해보면 몰라요. 네. 그래서 당하면서 저는 장해찬 최고님 진짜 네.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요? 그래요. 우리 김영훈 대변인도 많이 생각이 났지만 많이 공격을 당하시는 분들이 어땠을까,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또 대표님 생각 많이 합니다.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큰 공격을 받으시고 그걸 또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폭탄 맞으니까 대표님한테 100이 갈게 좀 줄어든다. 대표님한테 80 가고 우리한테 20은 우리가 옮겨갈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화살 맞아 드려야죠. 네, 사실 그 역할을 하라고 당직자들이 있는 있는 거고요. 거죠. 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죄송합니다. 됐잖아요. 작정을 하신 것 같던데요. 모르고 들어왔다기에는. 네.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모르고 와서 했다. 이제 장 대표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친한 게 하는 걸 보면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죠.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하는 짓을 원래 보면. 진짜로 온화하시고 정말 젠틀맨의 딱 지금 보시는 요 그러니까요. 표정으로 늘 사시거든요. 네. 365일, 네. 24/7. 근데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나? 저는 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외신 대변인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뭐 외신 기자협회하고의 어떤 뭐 행사라든지 그리고 대표님 뭐 이렇게 X에 영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뭐 연설문 이렇게 다듬는-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일들이 원래 있으셨어요. 전문 분야의 일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 그냥 봉인 해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최고의 투사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근데 백조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매가 되더라고요. 그 주연철 대변인처럼 하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뭔가 이 당의 어떤 부조리함, 기득권들의 뻔뻔함, 내로남불, 친한계의 그 역겨운 모습들, 또 장동영 대표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등이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을,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그래서 맞습니다. 결국 레거시 미디어, 재래식 언론이 저는 이제 기성 언론이란 말도 안 써요. 전통 언론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재래식 언론이라고 써요. 재래식. 네네네. 네. 그 맞는 재래식 말이죠. 언론이 당대표와 지도부, 대변인단 등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 말씀드리는 가운데 5,200분과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하나만 더 보고 또 중요한 장동혁 대표 소식부터 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왜 광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맨몸으로 대여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데 일단 광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네. 장윤기 사건이요. 진짜 놀라운 게 이재명이 장윤기에 대해 언급 한 번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하루에 트위터를 막 7월 8일에는 7개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재명이. 근데 장윤기 언급이 없고 민주당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공식 논평이 없대요. 오늘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뭐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논평 참 열심히 내더니 환율 얘기 없죠?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는 것이 얘네들의 사명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죽음부터 시작된 그 억울하게 죽었다, 검찰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미신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미신이 쭉 내려와가지고 검찰을 없애야만 자기들의 정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하고 이재명의 전쟁이 잠깐 있었잖아요. 검찰 보안권 수사에 대해서 그 조정 부분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념 진보, 제가 말하는 정청래 쪽은 친문 쪽, 그리고 강력하게 검찰의 권한을 모두 뺏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재명은 검찰 보안권, 수사 보안권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념 진보에 밀려서 강력한 저쪽에 좌파 애들에게 밀려가지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밀려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이게 좌파 정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쟤네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뉴 이재명 그래서 실리주의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딱 뜯어보면 검찰까지 완전히 없애서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하고 있는데 그 폐해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눈물 나는 부모의 심정, 자기 딸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심정,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수사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수사를 무마시킨 이 과정, 불과 5년형이 떨어진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경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자분들은 특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내가 경찰들을 믿고 어떻게 내 치안을 확보할 수 있나, 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 안전한 거리와 사회, 여자들의 안전한 현재 사회가 이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저는 좀 화가 많이 났던 게 이 광주에서도 광산경찰서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건 딱 보니까 이 지역의 경찰들끼리 서로 이제 봐주기 수사가 좀 이제 심해지면서 은폐 수사까지 지금 벌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이제 외진 지역으로 가게 되면, 특히 섬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영화화된 것들도 있고 드라마로 나온 것도 있고 참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외딴 곳에서 일어난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건데 결국에는 가족이 경찰이어가지고 영화 이끼였나요? 네, 그 영화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 변호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 국민을 지켜주는 우산이 2개가 있다. 비가 오면은 이쪽 우산 썼다가 여기에 구멍이 뚫리면 저 우산 썼다가 하는 것이다. 보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찰하고 검찰인데 검찰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날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수사한 것만 가지고 너무 미진해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한 것만 11가지에 대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추가로 검찰에 조사를 했냐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기가 찼는데, 장윤기 핸드폰 통화 기록도 조회 안 했대요, 경찰이. 아이고야.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요. 통화 기록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블랙박스 추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 뒤지는 거, CCTV 뒤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뭐 출입국 기록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 통장 조회 내역 있죠. 그런 것들 다 보는 게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형사 드라마 시즌 1만 봐도 알 수 있는 형사의 기초인데, 수사의 기초인데 이거를 경찰이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요구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가짜로 막 써가지고 내거나
어떤 특정 기록만 은폐해서 내면 어떡합니까?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장윤기와 장윤기 아버지가 통화를 10여 차례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그 내용을 누락하고 검찰한테 알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하나요? 그러면은 많은 이런 범죄 현장에서 현재 대검에 접수된 이 3개월 동안의 사건 중에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진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퍼센트로만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보안 수사를 해야지 수사 내용이 완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찰 수사만 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성사 사건은. 근데 이거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도 큰 변화가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법 왜곡죄 이후에도 이번에 이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을 가져가 버린다? 정말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장혜찬 최고가 말한 부분 중에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밀리면 어떤 사회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문재인과 노무현 정권 때 파퓰리즘 정책, 돈 뿌리는 정책 우리가 못 막았더니 부동산 지금 치솟 사서 2~3배 가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못 사는 거 민주당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 우리 예산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예산을 그 합리적인 부분에서 쓰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몇백 조씩 날려 쓰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다 부동산으로 깔때기처럼 돼서 2~3배 값이 오르면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경 조사권. 이거 조정 못하면 앞으로 범죄율 치솟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밤거리가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지금 너무 싸울 부분이 많은데 특검 관찰시키고 나면 이것도 싸워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지. 여자 아이들 특히 노약자들 밤에 걸어 다니시고 편하게 지금 가서 치킨집 가고 호프집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리가 이제는 날치기 강도 이런 사람들한테 날치기 당하고 강도짓 당해도 수사도 되지 않고 이런 사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 한성숙 총리와의 면담을 이제 취소시키고 광주 간 게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 사건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자기들의 약한 골이니까. 지역도 하필 광주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니까. 그럼 저들이 언급 안 하고 쉬쉬하면서 묻길 바라는 걸 우리가 화제를 만들어야죠. 그럼요. 근데 갔는데 경찰청장이 어디 야당 대표가 왔는데 지역 경찰청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더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들의 아픈 부분을 딱 찌른 거고 민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저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뭐 현장 점검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거를 광주시에서 해야지 경찰이 왜 합니까? 경찰서장이 왜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줄행랑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청장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갔겠습니까?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오전에 최고위 끝나고 바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거를 타결을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입구부터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광주경찰서가 정말 정무관무도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제가 광주경찰서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뭐 어디 내빈들 모시는 곳에다가 그냥 때려 넣고 커피 드시지요 하면서 3시간 정도 그냥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들도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 실수를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하면서 거기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 얼마나 안일하게 이렇게 경찰서 운영을 했으면은 이 야당의 이 의전 서열 7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야당 대표와 지도부가 광주 경찰서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도 로비에서 한 발짝도 못 가게 그렇게 몸으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카메라를 우리를 비추지 마라. 바로 저 사람들을 비춰야 된다. 갇혀있는 저 사람들. 네, 저렇게 문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저 사람들을 비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총극이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 수사를 경찰한테만 맡길 경우에 큰 일이 벌어지겠나, 경찰을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TF 발족하고 뭐 보완책을 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냐?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경찰 안에 또 감찰기구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선관위 문제를 선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진상조사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짓거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진상조사 한다고 해놓고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장 대표님이 아침 방송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는
별개의 기관, 독립이다. 서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이 선관위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참견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노태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위철한 대행이 얼마 전에 뭘 했느냐. 서울 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느냐. 투표 지연된 거. 사람들 투표 덜 한 거. 그럼에도 출구조사 발표한 거. 그리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을 할 때 양당 참관인이 없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선거 소청에 대해서 소청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거 딱 기각이다라는 식으로 지령을 내려버립니다. 이른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중앙선관위에서 지역선관위한테 참견한 거잖아요. 외압은 넣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선관위원 3명이 사표를 냅니다. 이 담당자, 소청 담당자가 3명이죠. 사표를 냅니다. 이게 누가 봐도 투표를 덜 했는데 투표 종료한 게 이게 소청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유가 아니고 기각 사유라면 선관위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멘탈이 완전히 그냥 나간 거예요. 아, 나 이거 진짜 소청 업무 나 못하겠다. 그냥 도망간 겁니다. 3명이 사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무원들의 기각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이게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번에 뭐라 그러죠? 그 친척들 채용하고 자기 자식들 채용한 부정 채용 문제. 네. 그거를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관위가 저렇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부정선거 행태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짚을 수 있을 때 짚어줘야 되는데 그 맥을 못 짚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임위를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의 문제 아닙니까?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해서 우리가 상임위가 제대로 돼야 국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쟤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민주당 때문에 지금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주당 진짜 이거 당신들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회 정말 문 닫아야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국회 운영할 거면 우리가 국회 왜 둡니까? 상임위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선관위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최고위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당 청년들과 함께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항의 시위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뭐 부정채용 격파 세레모니도 하고 기자들도 오고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선관위한테 밉보여서 선거 기간 내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하고, 결국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온 지 학령 문제도 선관위가 그걸 일부러 고발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선관위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냐면 국정원도 우습게 알았어요. 네. 오늘 나온 단독 보도를 보면 선관위 윗선이 보안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선관위를 한번 감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조작된 결과로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도 안 먹혀. 감사원 감사도 위헌이래. 선관위는 대체 어떻게 건드려야 되냐고요. 어떻게. 특검밖에 없습니다. 네. 야당 특검을 통해서 이번에 범위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얘네들 예산 쓰는 것도 지금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애들 써가지고 예산 금액만 올려주고, 근데 그 회사들은 문제는 터무니없이 많고 투표율을 뭐 정확하게 그 투표가 반영이 안 된다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복수에는 혈안이 돼가지고 장혜철 최고 같은 경우에 자기들에게 밉보인 사람들 어떻게든 쫓아가서 죽일 생각만 하고,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늘려가지고 몇천 명씩 있으면서 골프 연습이나 하는 조직을 데리고 도대체 무슨 선거랍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행안부에다 떠넘기고 선거철이면 휴가 가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행안부 장관 그만두세요. 윤호중 그만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관리 못한 거잖아요. 선관위도 지금 잘못했지만 이거 지금 이런 조직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세금 축 내고 이거 10분의 1로 줄여도 돼요. 한 2,700명 자르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써야지. 일자리 만들어야지. 이거 도서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일 선관위 특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경찰의 수사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청 항의 방문 중인데 네. 문전박대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댓글로 전해주시는데요. 보좌관 목덜미 잡고 구타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이렇게 우습게 업신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민주당이 오전에 항의 방문했을 때는 잘 만나주더니. 예. 아니, 특별행안위 원래 열 수 있는데 특별행안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가 양보가 안 되니까 지금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행안위 열어서 윤호중 부르고 광주 경찰청장 불러서 국정 질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현철 대변인을 처음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여러분 합이 어떻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방송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쭉 그래도 5,000분 이상 봐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다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주 대변인님 시간 되시면 저희 멸콩TV 자주 나와주실 거죠? 아, 예, 그럼요. 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성국 박사님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이 재래식 언론의 시대가 아니라 뉴미디어에서 지지차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바람이 부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재래식을 누가 보나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깐 옛날에 음. 보던 거 그냥 그럴 빼고는 다 뉴미디어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를 지키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싸우는 스피커들이 뉴미디어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보수 시청자, 보수 지지층의 알고리즘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멸콩TV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맞서 행정, 입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채널 운영과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멸콩 천사에 가입해 주시고 멸콩TV를 응원해 주십시오. 가입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의 전화번호나 댓글 링크로 문자 또는 가입 신청해 주시면 멸콩TV 더 좋은 출연진들과 함께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멸콩천사 후원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